일단은 를 막 단박에 갑자기 팍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나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뭐 법률적인 설명이 개입할 여유도 없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하는 건 결국에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럼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개인회생. 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회생에서 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개인회생 변제기획은 36개월, 또 최장시 60개월까지 가는데 그 36개월에서 60개월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고요. 모두 납부하시면 이제 법원에서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내려주죠. 그러면 그 면책 결정의 사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의 공공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신용회복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신용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런데 개인 파산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 선고 받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절차는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 그 면책 결정 받은 대로부터 5년 지나야 점점 신용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그렇게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몇 등급 정도 오르나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막 등급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용 등급제.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뭐 1등급에서 뭐 10등급에서 1등급까지 있는 이런 신용 등급제는 폐지가 됐고 1000점 만점으로 하는 신용 점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신용 점수로 본인의 신용 정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개인회생을 다 완제하고 이제 뭐 면책 결정 사실도 통보가 되고 공공기록도 삭제가 되면 내 신용도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등급제 기준으로는 대략 6, 7등급 지금의 신용 점수제로 따지면 7, 800점 정도까지 회복된다고 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왜인가요? 그 연체 기록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연체 기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연체 기록과 장기 연체 기록이 있는데 단기 연체 기록은 이제 30만 원 이상을 30일에서 90일 동안 연체했을 때고요. 장기 연체 기록은 100만 원 이상의 돈을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 이제 장기 연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단기 연체 기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회생 완제하더라도 이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 회복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이 이제 채무 초과 사실이 발생해서 도저히 스스로 극복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장기 연체 기록이 생기기 전에 개인회생 절차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똑같이 완제해도 빨리 신용 회복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럼 신용 점수를 좀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신용 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외에 우리 핸드폰 하다 보면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올 크레딧 이런 데서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두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신용 조회 기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신용거래 기간이나 형태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부채가 있어도 얼마나 상환한 이력이 있는지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신용 그 조회 기관에서 평가를 한다라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신용 점수를 막 단박에 갑자기 팍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 내가 원래 채무가 있었던 기간에서는 거래 실적을 쌓는 걸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완제하고 뭐 면책 결정 사실 통보되고 하면 뭐 공공 연체기록 삭제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적인 측면인 거고 내가 원래 채무가 있었던 사적 금융기관에는 그 연체 기록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신용도가 회복된다 손 치더라도 기존 연체 기록이 있었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연체 기록이 신용도 회복의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특히 회생을 완제하신 이유라고 하면 그 거래 이력이 없는 기관에서 조금씩이라도 뭐 카드 이용 실적이나 예금 실적이나 적금 실적, 뭐 자동이체 실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카드건 뭐건 간에 지불기한, 납부기한 있으시는 거는 칼같이 지키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단 하루 이틀이라도 밀려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 연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밀리시는 게 중요하고 납부기한을 지키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이 된다고 하시면 그런 것도 신용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용카드 한도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꽉
꽉꽉 채워 쓰지 마세요. 물론 그때그때 다 카드 대금 같은 거를 상환을 하셔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카드 한도를 매달 꽉꽉 눌러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용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신용카드 한도의 한 40%에서 50%, 안 된다면 한 30~40%라도 좀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오래된 신용 계정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잘 납부한 그런 카드 이런 것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오래오래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한 금융기관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 청구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성실도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이왕 연체가 없는 그런 신용 계정은 유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과다한 대출을 받는 것은 안 좋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떤 뭐 법률적인 설명이 개입할 여지도 없이 내가 버는 것에 비해서 대출 정도가 너무 많다. 이거는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일종의 좀 부도 위기로 볼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 너무 과다한 대출 받지 않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구한다면 좀 신용 조회를 많이 안 당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갑자기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대출을 막 받거나 카드 여러 군데 발급받거나 하면 신용 점수 조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신용 조회가 자주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구나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